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제 선고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다음 주에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그동안 탄핵 정국에서 여야가 끊임없는 공방을 펼쳤습니다만 이 가운데 당론과는 다른 표로 소신의 아이콘이 된 분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입니다. 오늘 토크오는 김상욱 의원과 함께 탄핵 정국 분석과 보수의 미래는 어디로 가야 할지 이야기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함께 하실 김상욱 의원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욱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김상욱입니다. 네. 오랜만에 대구 오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고향이 대구시죠? 예, 대구에서 초, 중, 고 다 나왔고요. 가족들도 대구에 있고 대구가 너무 제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제 고향입니다. 고향 분들도 김 의원을 사랑해 주면 좋을 텐데 좀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서. 사랑받고 싶습니다. 네. 요즘 김상욱 의원 보면 약간 네네. 예전에 만화 영화에 나왔던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더 많이 웃겠습니다. 네. 제가 많이 웃어야지 또 보시는 국민들께서 또 웃음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인이라는 자리가 제 권리나 또는 저의 감정이나 어려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웃음을 드릴 수 있고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의무와 책임이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으로 자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보수가 지향해야 될 바가 어딘지를 여러 각도에서 가늠해보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서 모셨습니다. 먼저 다른 얘기들도 있지만 지금 때가 때인 만큼요. 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관한 얘기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고만 이제 남겨두고 있는데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다소 좀 어수선한 분위기 같습니다. 그리고 다들 말과 행동을 좀 조심하면서 속된 말로는 어디에 줄을 서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보이시는 것 같고요. 이제 전국 자체가 많이 이렇게 재편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색깔로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현할 땐 줄서기지만 어떻게 보면 앞으로 국민의힘의 준비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네네. 어디로 갈지를 가늠해보는 중요한 잣대는 지금까지 나왔던 반응으로 국민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렇게 나쁜 평가, 부정적 평가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김상욱 의원은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좀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한나라의 가장 큰 지도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사회 통합 그리고 또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로 법리 공방이 아닌 정치적 선동에 의한 이제 세력 규합 그런데 이 결과가 심각한 사회 갈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어떤 결정이 나든 간에 이 이후에 지금 일어난 사회 갈등으로 인해서 사회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특히 좀 많이 아쉬웠던 점이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부하들의 탓을 하거나 또는 금방 들통나는 거짓말들을 계속해서 하시거나 하는 부분들은 한나라의 지도자로서 모습이 좀 많이 아쉬웠다.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탄핵재판소 선고 결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또 송간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또 분명하게 정리해야 될 역사의 한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 결정을 면하려면 몇 가지 넘어가야만 하는 도그마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라는 평가를 받아야만 하는데요. 비상계엄이 정당하려면 비상계엄 사유, 또 절차, 내용, 재량, 한목적성 이런 부분들이 다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사유에 관해서 우리 헌법에 나와 있기로는 전시 또는 준전시로 되어 있고요.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서 준전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 해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전시와 같은 상황이어야 하는데 12월 3일 당시 전시와 같은 상황이었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상계엄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요. 또한 절차적인 부분에서도 국무회의에 정상적인 의결이 있었다,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절차 한결이 있고 또 내용상으로도 포고령에 비상계엄을 한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헌법기관의 기능을 침해하는 것, 국회나 선관위의 기능을 침해하는 것은 비상계엄이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법 위헌적인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비상계엄을 정당했다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극단의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최후 수단입니다. 그 최후 수단을 남용했다는 것 때문에 뭐 파면 결정을 법리적으로는 면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 헌재 결정 이후에 우리 사회가 극단의 혼란에 빠질까. 사실은 그것이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지금은 이제 파면 결정은 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이후에 이 혼란을 빨리 수습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어내는 것이 더 중요한 대목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나간 얘기지만 이제 진행되고 있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탄핵 전국 속에서 계속 이 소신 행보를 보이고 계신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태균 특검법에서 또 그렇습니다. 2월 28일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걸 뭐라 그랬냐면 보수 괴멸법이라고 반발을 하고 당이 부결을 정한 상황인데 김 의원 혼자서 홀로 찬성을 했습니다. 비슷한 의견을 보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김 의원 혼자 찬성했는데 이유가 뭔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명태균 특검법에 찬성하기까지 참 많은 심적 고뇌가 있었습니다. 표결 한 3일 정도 전에 3일 정도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였고 사실 한 달 전부터 매일 기도를 했어요. 제발 검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해주기를. 그런데 아쉽게도 특검법 표결 때까지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녹취록에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녹음이 되었는데 그 녹취록을 검찰에서 일찍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8명의 평검사가 연서하면서까지 의견을 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수사 결과가 대통령께 보고가 되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보수주의자로서 수호해야 할 수호 가치가 있습니다. 보수괴멸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가 보수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보수가 보수에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진정성을 잃어버릴 때 진짜 보수 괴멸이 생기는 겁니다. 보수가 보수의 가치와 방향성과 진정성을 잃어버린다면 국민들이 보수를 신뢰할 수가 없고 보수 정당이 보수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진정한 보수 괴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치고 안 다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수가 보수의 가치를 지켜가고 있느냐 아니면 잃어버렸느냐. 저는 이것이 핵심 징표라 생각하고요. 우리 보수가 지켜야 할 수호 가치, 헌정 질서, 민주주의, 법치주의 이런 것들입니다. 말 그대로 수호 가치입니다. 단순히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목숨을 내놓고라서라도 지켜야 되는 가치입니다. 자, 그러면 검찰에서 명명백백하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를 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해 나가는 것, 이것이 법치지요. 근데 이 법치가 무너진 겁니다. 또한 대통령이 정당의 공천에 함부로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것은 헌정 질서입니다. 이것도 무너졌습니다. 이걸 바로잡는 것이 보수의 가치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보수 정당의 인사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보수의 가치를 외면해 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보수의 붕괴로 가는 더 위험한 징표라고 생각합니다. 더더욱이 조기 대선 정국이 곧 열릴 텐데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명태균 관련 이 케이스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간다면 선거 내내 발목을 잡을 겁니다. 차라리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옳다 그르다 미리 정리를 해버리면 털 것은 털고 그리고 선거에 임한다면 더 국민들께 호소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당은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고 해나갈 때 그걸 통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나갈 때에만 제대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유지, 한지아 의원 등 뭐 이런 비슷한 길을 갈 것 같은 10명의 의원들은 그러니까 반대는 안 하고 네. 불참을 하는 약간 소극적인 어떤 저항이랄까요? 이런 형태를 보였는데 김 의원님 보시기에는 적극적인 반대 의사 표명은 미루지만 그래도 반대 의사 표명은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당내 분위기상 적극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기에는 부담이 많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불참하고 반대표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만 가지고도 이미 사실은 뭐 당론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론이라고 하는 것은 당헌에 맞아야 합니다. 당이 추구하는 가치에 맞는 당론이어야 정당성을 갖춘 당론입니다. 그런데 저희 당의 당헌에 분명히 법치주의를 지킨다, 민주주의를 지킨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권력의 눈치를 본다고 이 사태를 덮고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익 때문에 보수의 가치를 외면해버리는 것을 당론으로 택한다? 사실은 당헌에 맞지 않는 거죠. 보수의 가치에 맞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용기를 내고 소신껏 투표를 할 수 있어야 하지만 당의 분위기도 사실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당헌에 따라서 보수의 가치에 따라서 투표를 하면 너는 왜 당의 말을 듣지 않느냐라는 비난에 직면하기 때문에 또 그 비난의 수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아마 소신껏 찬성 투표를 하기 힘들었을 거라 보여지고 그래서 결국 불참하는 방법으로 소극적 저항을 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아마 이렇게 되면 재의결 때는 또 경우에 따라 이분들은 재의결 때는 찬성을 했는지 반대가 했는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또 소신 투표로 갈 개연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차 탄핵안 표결 당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차 탄핵안 표결 당시 대부분 퇴장했던 가운데 네. 김 의원님만 본회의장으로 돌아와서 표결에 참여를 하셨고 이후 2차 표결을 앞두고는 1인 시위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때 중진들은 다른 의견을 나타내면서 상당히 압박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초선이신데 초선으로 느꼈던 그때 압력과 어려움 어떠셨습니까? 사실 이 탄핵 찬성표 할 때 초기에는 그런 제가 겪는 어려움보다는 참담함이라는 마음이 더 저한테 컸던 것 같습니다. 12월 3일 밤에 국회에 무장 군인들이 들어왔고 그 현장에서 저도 같이 저항하고 표결에 임했습니다. 상당히 위협적인 순간이었고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붕괴하는 현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에 취임할 때에 헌법을 지키겠다 수호하고 선서를 합니다. 헌법을 지키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은 당리당략보다 앞선 국회의원의 기본 의무입니다. 제가 일반 사인이었다면 위험한 현장을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에서 같이 책임을 지고 어떻게든 지켜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 4일 우리 눈앞에 벌어졌던 일은 87년 이후에 유지되어 왔던 민주주의가 완벽하게 붕괴하는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500명의 체포명단 그중에 일부는 처단이 되고요. 그리고 정치활동이 금지가 됩니다. 언론 다 금지가 됩니다. 선관위가 대통령 직속의 감시 감독을 받게 됩니다. 법치주의가 무너집니다. 독재국가죠. 말 그대로 독재국가로 가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이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을 한 대통령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을 한 대통령을 따랐던 장군들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란죄가 적용될 수 있고 내란죄는 심각하게 중형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뭐 아니면 돈 겁니다. 어떻게든 비상계엄을 다시 하지 않으면 본인들 안위가 위험해지죠. 그래서 그때 국회 주변에는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제2비상계엄이 나올 것이다. 저는 마음이 정말 급했습니다. 나라를 구해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 전쟁이 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제2비상계엄이 갈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다시 독재로 갈 수 있다. 이걸 막아야 한다라는 간절함이 컸고요. 그래서 사실은 주변의 압박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는 별로 제가 고려 대상은 아니었고요. 너무 간절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내야만 한다. 전쟁에서 지켜내야 하고 비상계엄에서 지켜내야 하고 독재에서 지켜내야만 한다. 이번에 만약에 탄핵 시기를 놓쳐버리면 이 장군들 다 감옥 가게 되지 않습니까? 감옥 갈 바에는 한 번 더 하겠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되게 저는 그런 위협감이 컸고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많이 느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네.